유심차 했죠? 상상향차. 차향이여 상상의 힘 발휘하니 인드라망 마음세계에 펼쳐져 법향의 공동 정화의 힘 솟아나 몸 청정, 국토 청정, 우주 청정, 무생명 청정향기 마법이 따로 없네. 이 이제 마법이 따로 없다 하는 게 이 청정한 상상의 힘, 상상의 이 힘이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으로서 이게 전 우주관에 차향기를 쫙 펼쳐서 이제 구도 오는 것이 전부 다 인드라망의 마음의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이제 법화의 공룡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차향기를 모든 중생들에게 다 주어서 선사를 하고 그 차향기와 함께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고뇌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가져올 때 이제 자비심이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몸이 청정이지. 하다 와가지고 내 몸 안에 이 중생의 고뇌를 넣어서 다 정화를 해서 내놓는 거죠. 이 청정향기예요. 그러다 이제 몸이 청정하고 이제 이게 그 원래는 마음이 청정하답니다. 이 정화하는 자체의 마음이 청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청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국토가 청정하고 전 우주가 청정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중생의 고뇌를 없애는 차향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명 청정향이 마법이 따로 없다는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차향을 통해서 중생의 고뇌를 없애는. 중생. 네. 그 고뇌를 없애는 게 인드라마음과 같이 좀 더 관계성을 드러내는 그 법향이라는 게 들어갔다가 네. 법향이.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이제 청정해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몸 안에 넣어가지고 정화를 시키니까 몸이 청정해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토가 청정해지고 우주가 다 청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129페이지 거기 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 줄 보면요. 정념은 마음의 보는 성품과 아는 성품을 개발합니다. 하는 부분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정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정념을 왜 보는 성품과 아는 성품을 개발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심화는 정념으로부터 일어나지만 심화 자체가 정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정념의 특성을 알아차린 대상에 끄달려 가지 않은 마음 챙김에 있습니다. 이래 됐는데 정념에 대한 공부를 좀 하죠. 정념을 풀이하면은 바른 기억이에요. 바른 기억. 이게 정념입니다. 한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샤티에서 온 겁니다. 샤티. 빨리어 샤티를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 염이란 뜻인데 염이란 뜻이지만은 망령과 구분하기 위해서 정념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근데 왜 한문에 번역할 때 염자가 기억한다는 이 염자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샤티 하는데 기억이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샤티는 원래 이제 보면은 주의 집중이라든지 이 주의 집중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주의 집중 외에 이제 알아차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조금 더 이제 이게 샤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요즘 뭐 이렇게 번역하는 또 다른 책에 보니까 마음 지킴이라고도 이렇게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아니. 마음 챙김, 마음 지킴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깨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마음 챙김이나 마음 지킴이나 그 비슷한 용어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제 용어는 알아차림이에요.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샵디를 하는 걸 잘 보면은 여기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기억이 들어가 있고 요걸 불망이란 말을 씁니다. 불망. 이 불망이 뭔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억한다. 이 기억은 보면은 그 민은나 왕문경에 보면 기억을 17개의 그 양상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는 게 있어. 그래서 야 기억도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거. 저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다 얘기 하여튼 17개에 대해서 다 내 기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되게 이제 어떤 거 있는가 해상하는 것도 기억이. 그렇지. 해상하는 예.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성을 사물의 특성 이런 것을 아는 것도 기억이고. 그리고 또 하여튼 내가 책을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 이 문제야.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해상을 해서 기억한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것이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하고 그래 마음에 의해서 기억하는 거하고 기억한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구분하더라고요. 예. 그 맨날 도로에 합수하고 이제 나가시는 대화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나가시는 그 다르다고. 그러면 옛날 것을 옛날에 기억하다가 지금 잊어버렸다 하면은 그건 뭘 잊어버린 것이냐? 당시 마음을 잊어버렸느냐?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지 않느냐? 다만 기억을 잃었을 뿐이다. 옛날 거 내가 기억 못한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기억하고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기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이라 하는 건 어떤 내적 요인에 의해서만 기억하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이 아니다. 외적 요인에서 기억을 한다. 이게 얘기예요. 그런 게 뭔가 뭐 지식 같은 거. 외적 요인, 학습을 하는 거. 이런 건 외적 요인에서 기억이 일어나는 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제 기억이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어떤 특별한 특성적인 것을 아는 게 이제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치면은 무상, 고, 무한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을 한다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보는 힘도 기르고 여기서 아는 힘도 기른다. 알의 힘도 기르는 거. 이게 염이라 하는 게. 그럼 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종경록에 보면은 관하는 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관하는 지혜가 뭐냐 이랬더니만 바로 염을 얘기합니다. 염은 관하는 지혜다 이랬어요. 그럼 관은 뭐 본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샷대 한다 하는 보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힘도 길러요. 그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 대상을 알아차리니까. 대상을 아니까. 그래 염초경에서 가면 간다고 알고 쓰면 쓴다고 알고 앉으면 안 간다 했잖아요. 이게 샤프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근데 어떤 아는 힘을 기르느냐? 왜곡이 없는 아는 힘을 기르는 거죠. 왜곡이 없는 거. 그래서 요건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왜 왜곡이 없느냐?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은 이 정념인데 알아차림을 하는 거는 첫 번째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감정을 덧붙이지 않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것.
그럼 네 번째는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그럼 다섯 번째는 다른 거와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게 알아차리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죠. 예. 대상을 이리 알아차림을 할 때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꾸서야 하면은 내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느끼려고 하면 알아차림이 아니다. 내가 느끼려고 하면 벌써 왜곡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을 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을 이렇게 보면 돼.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데 예를 들어 몸에 빛이 난다. 빛이 나고 이럴 때 너무 감정이 업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더 붙이면 알아차린다. 그럼 벌써 이 빛이 나는 게 벌써 왜곡되는 거지. 이 무상을 못 본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우선은 네. 그리고 이제 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막 생각을 더 붙이지 않는다. 생각을 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붙여가지고 막 해석을 한다든지 이러면 곤란해. 의미 부여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빛이 나니까 야 내가 또 본 경기 갔는가 하고 의미 부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다른 거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막 손가락 끝에 미꾸라지가 막 흘러나온다니 내가 뭐 잘못을 저질렀나? 혹시 뭐 이렇게 다른 거 막 결부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몸에서 나타나는 동물적인 요소라든지 식물적인 요소가 나타나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래가 조사를 해보면 자비수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뱀입니다. 뱀. 몸에서 뱀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뭔가 업의 표상이에요. 그는 업의 표상이에요. 자기가 행위에 의한 그는 업의 어떤 그 이미지화돼서 나타나는 업의 표상들이거든요. 그 다음 미꾸라지 나온 것, 곰 같은 것, 그 다음에 새, 참새라든 여러 가지 새, 그 다음에 식물, 여러 가지 동물이 몸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업의 표상으로 보는 거죠. 업의 표상. 그 미꾸라지 나온 분한테 전화를 받아서 내가 물어봤죠. 그 미꾸라지 많이 잡아먹었느냐 이랬더니 남편을 이제 추어탕을 많이 해드렸다. 그럼 자기 추어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행위잖아요. 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업의 표상이다. 그럼 뱀 같은 것도 그 사람 업의 표상이죠. 예. 그러니 그런 것이 뭔가 뭐 심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현상. 그래서 어느 거사는한테만 늘 수행하면 이 무릎 위에 뱀이 한 마리 또 더 늘 있는 거야. 골치 아프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뭘 얘기하냐. 자기 어릴 때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아버님이 늘 뱀을 잡아서 가루를 만들어 자기한테 먹였다. 건강하시고. 그럼 자기가 그걸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마음의 흔적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게 업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뭔가 하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언어와 관계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생각을 더 붙이는 거하고 의미 부여하고 다른 거 결부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언어와 관계되는 겁니다. 예, 언어. 언어와 결부시키는 거죠. 예. 그럼 또 더 붙인다고 하죠. 언어와 관계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생각, 의미 부여, 다른 거 결부시키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게 아까 느끼려고 하지 않음이라는 거는 대상을 보고 바로 느낌이 일어나는데
느낌이 일어날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뭘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비수환이 하면 뭐 느낌이 자기가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느끼려고 하는 거죠. 뭘 막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느끼려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 기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상 뭔가를 볼 때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볼 때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시란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느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을 알아차림이 대상으로 느낌은 관찰 대상이지 내가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느낌은 그래서 알아차림은 이게 느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느끼를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감정을 덧붙이지 않고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의미부여하지 않고 저는 결부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언어가 결부되는 건 뭔가 하면은 생각을 덧붙이거나 의미부여하거나 다른 거 결부시키는 거는 언어와 결부하는 거죠. 언어와 결탁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왜곡되는 거죠. 근데 스님 감정을 덧붙이는 것도 언어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도 되긴 네, 되죠. 뭐 좋은 감정,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좋아, 내가 뭐 좋아하는 거야, 뭐 싫은 거야 이런 것도 언어, 싫다는 것도 언어 아닌가요? 네, 좋고 싫은 건 되게 감정 느낌하고 관련이 있어요. 느낌하고. 느끼지는 거죠. 그런데 언어화 하는 거는 생각상하고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만일 감정을 덧붙여서 이미지가 올라오면은 바로 언어와 결탁하는 네. 그런 거죠. 그러나 알아차리면 이렇게 그거는 전부 다 노하는 거죠.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쏠릴까봐 그쪽으로 그렇죠. 갈까봐 그러시는 예, 거예요. 그럼 왜곡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거고, 자, 알아차릴 대상을 알아차릴 때, 어떤 걸 알아차려야 되는가 하면은, 무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예. 특히 무상을 알아차릴 때, 예, 느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감정을 덧붙이는 게 없어지고, 생각을 하나도 의미부여하는, 결국 이런 게 다 없어져요. 무상을 관찰할 때. 왜 그러나 무상은 내가 몸의 현상이 변한다든지 그 다음에 느낌이 변한다든지 이러거든요. 생각도 변한다든지 이 변화를 딱 보게 되면은 판단 중지가 일어나요. 우선 대상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집착이 떨어져 나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대상이 끄달려 가지 않음이라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마음이 챙기지, 마음 챙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깨있게 되는 그런, 이게 중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알아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니 마음을,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갖는 거죠. 순수한 마음. 예, 순수한 마음을 갖는 방법. 그렇게 순수한 예? 그러니까 저거 자꾸 해야 이게 순수해지지. 순수함을 없다 그랬었다고. 감각은 순수하지 않아요. 감각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감각은, 예, 왜 감각은 순수하지 않는가 하면, 감각은 항상 자기 몸 상태라든지 마음 상태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개입되는가 하면은, 의식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잠드는 자의식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건 아리아식 무의식이 또 개입하고. 그래서 감각 자체는 순수한 게 아니에요. 감각은 관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대상이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을 순수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감정도 개입돼 있잖아요. 그럼 다 개입됩니다, 이제. 그래서 느끼면 내가 느낀다, 내랑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순수예요? 느낌 순수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 느낌을, 순수한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근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미꾸라지를 해줬는데 업은 나한테 쌓이잖아요. 전 그게 불공평해요. 살생한 거죠. 살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게 좋다. 아, 근데 또 그 남편 그 양반이 또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달라 그랬겠지. 아유, 괴로워, 정말 여자는. 그럼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없고만 집자고. 스님 요즘은요 고기 반찬도 못 만들겠어요. 그 고기 영혼이 그치. 다치게 보고 있다. 또 노이로제야. 그래서 살아있는 거는 죽이지 말고 죽은 고기를 이제 반찬을 만들고. 배 아파요. 예? 그래 되도록이면 고기도 이제 좀 줄이는 게 낫고. 그런.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식량 문제입니다. 그럼요. 예, 식량 문제가 아주 큰 문제인데, 이 식량이 말이죠. 인구가 이제 막 20억, 40억, 60억 이래 되잖아요. 하면서 이래가 식량 조달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육종이라 하는 게 있더라고. 육종이요. 네. 육종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계란. 예, 그 계량하는 그 씨앗의 그 뭐 식물에다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네. 계량을 합니다. 그럼요. 그래가 계량을 해가지고 이 벼잎도 많이 또는 뭐 네. 저기 수확량이 많게. 네, 수확량이 많게끔 하는 거죠. 그 옥수수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저기 우리가 먹는 토마토도 보면은 토마토는 원래는 잘 물러 터지는데 일주일이고 뭐 놔둬도 물러 터지지 않는 것도 네. 그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육종을 했는데 이제는 유전자 변형을 예, 그- 유전자 변형입니다. 그걸 못 먹게 한다니까. 토마토도 물러 터지지 않는 건 유전자 변형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수확량이 많은 한 종류만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질병에 취약하다네요. 그래서 그게 1970년대 그 아일랜드에서 이제 감자를 무슨 감자를 심었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인구도 한 200만에서 700만이 늘고 그렇게 좋아졌다가 네. 1800년대 한 100여 년 지나면서 이 품종이 섞기 시작하니까 인구가 막 감소하고 전부 다 반대 이주해가고 이런 난리 났다는 거죠. 그게 육종을 했는데도.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뭔가 하면 씨앗 전쟁인 거죠. 예. 전 세계에서 네. 씨앗을 얼마큼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난리예요. 그래서 이게 식량은 많아졌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생기는 이유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 관련 중에 하나가 고기 먹는 거 관련이 있습니다. 네. 식량 부족 상태로 고기를 왜 그러냐면은 소를 이제 소의 몸 이 1kg를 얻기 위해서 뭐 몇 킬로를 뭐 6kg를 곡물을 먹이. 먹인다든지 네. 그러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먹어치는 이 곡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그는 아주 뭐랄까 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죠. 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 그런 사태가 버렸고. 왜냐면 그 땅을 그렇게 그만큼 확보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요. 예. 그 다음 하나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기후 변화예요. 네.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식량량 문제가 특히 이제 물하고 이제 관련된.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곡물 가격이 뭐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죠. 이 옥수수 가격이 뛰어오르고 콩 가격이 뛰어오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러면 기후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알아차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는 거죠.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은 탐욕이라는 성냄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더 붙이고 감정을 더 붙이게 되면 뭐가 생기는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거든요. 의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곡물 가격이 뛰어오르는 이제 형국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뭔가 그래서 이게 이 알아차림이라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실생활에 그대로 네. 영향을 주는 영향을 것. 예. 봅시다. 기억하는 데부터 기억. 알아차림은 몸과 마음이 무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무상이란 움직임,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는 대상을 일정하고 고정된 모양과 색깔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상한 대상에는 자기 감정과 생각을 개입시킬 수 없으니 대상을 조작할 수 없으며 대상의 조작이 없으므로 좋고 싫어, 탐욕과 승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습관적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는 고정관념이 부서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습관적으로 보는 게 이제 무상을 통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또한 마음의 대상의 현상을 잡아서 자기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마음에 그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아차림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아차림만 딱 하는 건 대상을 안다 이런. 예. 자, 알아차림을 얘기한 대상을 아는 걸 알아차림이랍니다. 자, 대상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즉각 아는 거예요. 이게 대상을 알긴 아는데 즉각 안다. 즉각 대상을 아는 걸 알아차림. 바로 손을 들면 든다고 놓으면 놓는다 알고, 감정이 일어난다고 감정이 사람이 사라진다, 욕심이 생기면 욕심 생긴다 알고 욕심이 사람이 사라진다 알고, 이렇게 바로 즉각 아는 걸 얘기해요. 그래야 뭔가 그 시간차를 두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틈 시간차를 딱 배구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차 공격 탁 이렇게 옛날에 라디오 막 중계 들어보셨죠? 대구. 그래가 무슨 하나 동메달인가 뭐 하나 땄다. 시간차 공격 뭐 이렇게. 그래 나는 그게 뭔 뜻인지 생각해보네. 즉각 바로 오면 바로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친다는 거죠. 그거. 그런데 이게 알아차림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느끼려고 하거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미부에 다는 거 결부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틈이 생기면은 오염이 되는 거죠. 직관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직관이랑 말 똑같은 바로 본다 이거지. 저기 그 위에서요, 무상이란 움직임 변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무상이란 움직임 변함을 말하는 것은 느낌이나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까? 그럼요. 그 물질적 현상에 정신 현상이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무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네요. 그죠? 이 무상이라 하는 거는요, 이 무상이라 하는 거는 이걸 공상이라고 얘기해요. 공상이라 하는 거는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무상. 모든 존재라 하는 정신현상이든 물질세 다 통틀어서 형상이 있는 거는 다 변한다. 이게 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공통되는 모습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럼 공통되는 게 무상만 있는 게 아니고 고도 공통되는 거. 그 다음 무아도 공통되는 모습.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런 걸 공상이라고 합니다. 원효 스님 말씀에 비대면 이걸 통상이라고 합니다. 통할 통자 씁니다. 어떤 모양이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변하는 거, 정신, 느낌이나 생각도 변하는 거, 책상이 변하는 거, 이 집이 변하는 거, 서울이 변하는 거, 그죠? 변한다는데 이의가 없어요. 삼란만성 우주도 변하니까. 근데 이게 모든 존재의 공통적인 모습을 아는 거야. 지혜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알아차리는 거는 바로 공통되는 모습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 예. 변화잖아요. 자, 움직여 변화를 알아차리라 이런데, 그럼 움직인다든지 변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길까? 예. 이거는 조건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그럼 조건이라 하는 건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것과 저것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접촉이 있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이 생깁니다. 자, 이걸 공부를 하죠. 시간의 흐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접촉 다 아시죠?
접촉. 자, 이제 눈과 눈의 대상. 눈의 대상은 뭔가 하면은 형상과 색깔이죠. 이 둘이 탁 만나면 뭐가 생기는 아닙니까? 안식. 네? 이 둘이 탁 만나면은 시각의식이 생깁니다. 시각의식. 이걸 시각이라고 하죠. 안식이라고 해요. 네? 둘이 만나면 요 둘이 만나는 걸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 원인과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삼자가 형성되죠. 눈과 형색과 시각의식. 삼자가 형성되면 그 다음 뭐가 생기는가? 촉이 생겨요. 접촉이 생겨요. 이 접촉이에요. 접촉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감수작용이 생겨요. 근데 이제 유식에서는 이건 자기락하는 마음으로 자기락하는 걸 하나 더 넣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감수작용. 감수작용이 생기면 표상작용이 일어나요. 표상작용이 일어나면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의지작용이 일어나요. 생각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판단작용이 일어나요. 식이 일어나요. 근데 이 판단작용이 일어날 때, 다시 여기에, 경과, 그 다음에 이제 근이 만나면, 근은 몸이잖아요. 그건 대상이잖아요. 이 또 삼자면 또 척이 또 생겨요. 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감수상에서 뭔가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집착이 생겨요. 집착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업을 지어요. 업을 지으면 다시 눈이 생겨요. 눈이 생기면은 다시 이제 대상이잖아요. 형세가 대상과 또 만나요. 그 다음에 둘이 만나니까 또 식이 생겨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각의식. 또 삼자가 또 이렇게 탁 만나면 또 촉이 또 생겨요. 접촉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계속 순환해가죠. 순환해가는 현상이 생겨요. 여기 생각, 상, 사, 식 요래 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개 애, 치, 업 이런 식으로 또 갑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지는 뭔가 하면은 이 다 움직임이거든요. 이 삼자 접촉에 의해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삼자 접촉. 예, 촉입니다. 촉. 예. 촉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 독립된 개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만 그린 게 아니고, 예. 눈만 그린 게 아니고,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삼자가 만나면 그런. 삼자는 뭔가 연기한다는 거죠. 원인과 조건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은 무조건 무상이라는 흐름이 생깁니다. 시간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 관찰한다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비손을, 예를 들어 자비손을 몸을 접촉하잖아요. 그럼 몸과 자비손이 인연이 되죠. 인연이 되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촉각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촉각의식하고 자비손하고 몸하고 삼자가 만나면은 뭐가 있어요? 감수작용이 생기고 또 이미지가 일어나고 의작용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의작용이 사실 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별거 다 올라오는 거죠. 뭐가 올라오느냐 막 이미지로 막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맞지? 어떤 까르마이라든 까르마 표상도 생기고 난리 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자비손 몸을 접촉했을 때 뭐가 지금 움직임이시. 그 무상 관찰하라는 이유 그거예요. 그는 접촉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접촉이 생기면 움직임이 생긴다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책상 있죠? 예. 책상을 잡아보세요. 자, 딱 잡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딱딱하다. 딱딱하죠. 딱딱한 걸 잘 이렇게 주시해 보십시오. 딱딱한 게 그 딱딱함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 차고. 딱딱함이 지속이 되죠, 그죠? 그런데 약간 풀어보십시오. 딱딱함이 바뀌었죠.
그죠? 이 조건에 의해서 꽉 쥐면 더 딱딱한 느낌이 오죠. 조건에 의해서 딱딱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늘 이렇게 쥐고 살 수는 없잖아요. 쥐고 살아도 또 마찬가지로 조건에 의해서 힘이 강력이 달라지니까. 딱 놓으면 딱딱함이 사라져버리죠. 그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접촉이라 하는 거, 이딱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딱딱함이란 감각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죠? 무슨 말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무상 관찰한다 하는 거는 뭐까지 살펴야 되는가 하면은 원인과 조건에서 생기고 사라진다는 이해가 우선 돼야 돼요. 그래서 무상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할 때 어떤 이해가 와야 되는가? 아, 이거는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수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감각 관찰,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각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접촉된 촉을 관찰을 해야 돼요. 촉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한다는 거죠. 무상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접촉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변화가 일어나요. 무상은.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알아차림에가 의미 부여하거나 결부시키거나 덧붙이지 않는 것, 또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할 때 대상의 이미지 있잖아요. 대상의 이미지를 아리아식에 저장하지 않는다. 예, 왜냐면 무상을 보기 때문에. 무상을 보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의 표상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업의 표상이 안 생기면은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업과 업의 표상과 다음에 태어날 표상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걸 근거해서 재생을 다시 태어나는 연결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업의 표상이 안 생긴다. 아까 얘기. 그래서 쓰다 보니까 미꾸라지 막 흘러나왔다. 그래 이거는 업의 표상이 자기가 추어탕을 해준 까르마의 표상이라고. 그러나 사람 죽을 때 그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걸 연결해가지고 마음이 생긴다. 그럼 그 마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미꾸라지하고 관계되는 세계로 갈 거예요. 맞아요. 예, 업의 표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 그런 표상을 나타날 때, 업의 표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상 관찰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 끄달리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 오르기 보면, 달마 오르기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이것도 내가 한 두세 번 얘기한 건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하도 얘기를 아니, 했는데도. 말씀하시면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 달마 스님께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게 뭔가 하면은 지옥에 떨어질 때 지옥의 표상이 생긴답니다. 동물로 태우면 동물의 표상이 있고 얘기하자면 죽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지옥의 표상이 이미지가 생길 때 그 이미지가 상이 없는 것이 반응이 지나지 않고 실체가 없다고 알아요. 그럼 지옥에서 그렇지 지옥을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럼 평소 수행을 해야 되죠. 해야죠. 죽는 순간에도 그런 표상이 끄달리 가지 않으면 무상관찰 열심히 해야지. 죽어서도 수행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죽는 순간에도 수행하고 죽어서도. 죽고 가는 과정에도 수행하고 죽고 나서도 이 바로도 세계도 수행을 하고 다음 태어나도 또 수행하고 이래야 돼요. 이 업에서 벗어나는 업이 뭔가 하면 윤회를 하는 동력이 업이에요. 업이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자아가 윤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없어요. 업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라든 영상이 생기면 그 매수 어떻게 봐도 무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업이 감각인 거죠? 업이 느낌인 거죠? 업은 어떤 걸 업이라 하는가 하면은 요거 생각사 있잖아요. 여기 업이에요. 자, 업을 이제 업에 대한 공부를 또 해보죠. 근데 그때 전에 스님께서 느낌이 윤회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느낌이 있으면은
애착이 생기고 애착에서 집착이 생기고 그 다음 업이 생겨요. 네. 그 생존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업입니다 그게. 예. 업은 뭔가 행위란 뜻입니다. 행위. 네. 그런 행위는 몇 가지 세 개 차원이 있어요. 몸 차원이 있고요. 행위가 입 차원이 있고 마음 차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몸 차원은 뭔가 하면은 이 행위잖아요. 행동하는 거죠. 입 차원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 차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하는 건 전부 다 행위예요. 업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업에는 조건이 있어요.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선 또는 악이어야 돼요. 윤리적인 게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행위에 여기 이제 행위에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업이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이업이라 하는 것이죠. 네. 사이업. 그럼 사이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몸이 있고 하나는 입이 있어요. 사업, 여기에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 봐. 여기 뭡니까? 마음 차원이죠.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생각도 행위니까. 이건 어떤 게 있냐? 조작의 의미가 있어요. 조작. 조작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 연쇄. 연쇄 반응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결합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것과 결합하는 게 있어요. 조작이라고. 연쇄 반응은 어떤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건 몇 번 얘기했죠.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 즐겁다. 즐거우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즐거움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마음이 즐거우면 오늘 벚꽃 구경하러 갈까? 이런 생각, 즐거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남자? 여의도 벚꽃 구경하러 가는 거야. 여기 뭔가 이 자신 모르게 감정이 좋으면은 네. 벚꽃 구경을 하러 가자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면 전화를 하는 거죠. 아무리 누구 같이 가자. 그 이게 뭔가 하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행위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다른 결합이라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A라 하는 생각, B라 하는 A, B, C, D라 하는 기억이 있다면 전혀 이 기억들이 다른 것이 조각들이 다른데도 이 네 가지 기억을 딱 종합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요.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조작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 조작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전부 거짓입니다. 망념이라고 그러죠. 망념. 거짓 기억이에요. 거짓 기억이 말로 튀어나올 때는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알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 모르고 하는 거짓말. 대중은 이 사업은 대부분 거의 90%가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 망념, 거짓 기억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저것 조합을 했기 때문에. 조합을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아요. 그래 이런 게 드라마를 만들고 하나의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말과 몸의 힘이에요. 그건 이미 있잖아.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업이라.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기분이 좋아. 좋은데 벚꽃 구경을 하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뭐를 튄다.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거죠. 아무게 가지 안 걸래? 또 다른 전화에 또 가지 안 걸래? 이 말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행위로. 그럼 어디에서 모여서 같이 가자. 그 다음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생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 사이업이라고. 그런데 업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이 업이 이제 뭔가 하면은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아시죠? 업과 업의 표상과 다음에 태어날 장소의
조상. 예. 이건 아비달마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그 이미지 저장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걸 아주 영상 관찰할 때. 그러면 어때요?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그러면 업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회를 하지 않게 되죠. 윤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후생을 받지 않으면 아란이에요. 아니, 그 다음 생에 태어나야 돼. 그래 재밌지. 공부해주니까. 그거 공부해주니까. 아니요, 중생구제 하려고. 맞아, 중생구제하려고. 아, 그렇지. 그거 좋아.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리하여 아리아식의 대상의 이미지가 실체와 자아 그리고 고정된 형상의 종자를 심히 지지 않게 되고 심히 지지 않는 대상의 이미지는 다시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상을 보고 있는 이상 대상의 끈을 가지 않게 됩니다. 디귿 130페이지요. 대상에 끌려가지 않으므로 대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가까이 생각이 없으며 가까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보호받으니 저절로 마음이 챙기게 됩니다. 이 마음 챙깁니다. 자, 디귿 마음이 챙기게 되니 마음의 변화로 고요하게 됩니다. 선정이 일어나죠. 네. 그 다음에 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반복되는 습관성 업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반복되는 습관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대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곧 반복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므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이는 곧 지혜 개발로 이어지고 깨달음을 얻는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자, 의식이 깨어있다. 현재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다 하는 건 아실. 의식이 깨어있는 종류도 많아요. 어떤 게 좋은지 알겠지. 의식이 깨어있다고 다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커피라든지 바카스를 먹거나 이러면 의식이 깨어납니다. 각성진. 그 다음 의식 깨어나는 너무 고통스러우면 의식 깨어나요. 고통스러워. 그리고 밤새도록 정진하는 막 눈을 불을 켜고 막 정진하게 되면 의식 깨있는 쉽다 그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거는 알아차리면서 의식 깨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무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면서 의식 깨어나니까 여기 진짜예요. 근데 밤새도록 수행하면서 의식이 깨어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혹시 덧붙이거나 뭐 이럴까봐. 좋긴 좋은데 그 알아차림이 없는 정신이요. 네. 일단 알아차림이 있는 정신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도 알아차림을 하면서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 많거든. 네. 그걸 알아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편안하게 자고 이제 확 깨어나는 정신 맑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의식을 맑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면은 뭔가 하면은 결정되지 않는 부분에 속합니다. 이 수면이 좋은 역할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쁜 역할도 하거든요. 수면 잠자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잠자는 게 좋으냐? 부부싸움을 대판한다든지 부부 갈 때 갈등이 생긴다든지 자식놈이 속을 시킨다든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든지 이러면 이걸 펴놓고 불 떼놓고 잠자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내 것, 시부모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이러니까 시부모 없으면 뭐 안 해도 그 상황에서도 무상을 보면은 그거는 되잖아요. 예, 무상을 봐야죠. 예. 무상을 생각해요. 진짜 무상인데 뭘 하려고 화낼 게 없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화날 때요. 그럼 그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화나는구나, 막 이렇게. 야, 그거만 알아차려도 그것만 안 돼. 알아차려도 예, 화날 때
내가 화나는 걸 알아차리고 네. 화에다가 마음을 집중하지. 예. 제 마음에. 예, 화나고 있는 상태는 늘 지켜보는 거죠. 감자 삶듯이 한 20분만 지켜보면 돼. 감자는 20분 정도 지나야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서서 못 먹어요. 감자 삶을 때. 그래 화를 지켜보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뭔지 살펴보고 화가 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화 자체를 분석해 봐야 돼. 사람 화도- 말이나 행동 이런 게 막 화가 나면은 그 화도 여러 가지 이제 조합에서 일어나거든요. 화를 분석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내가 화낼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청년 도론이 나오고. 저 사람이 왜 하는지 그렇지. 이런 저 사람의 몸부터 분석해. 몸은 지수, 화풍, 5대를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상대에게 몸의 허브 요소가 나를 화나게 하는가. 물 요소가 화나게 하는가. 바람 요소, 불의 요소, 홍어 요소 화나게 하는가. 이 분해해보면 그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분석합니다. 상대의 감수작용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표상장이 화나게 하는가. 의지작용이 화나게 하는가. 판단장이 화나게 하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화낼 주체를 내가 화를 낼 대상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화낼 대상이. 요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청년 도론에서 얘기하는 거고 다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 쉬운 방법. 좀안될것 같아요. 예. 어려워요. 화가 먼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크게 안 나요. 그러니까 미리 훈련을 해야 돼요. 알아차림 훈련하면 이것도 경기가 있어요. 알아차림 훈련하게 되면 화가 탁 날 때 그전에는 자기가 화난 줄 모르고 화를 냈는데 알아차림 좀 훈련하면 알아요. 화를 내면서 내가 화내고 있구나 알아요. 그건 초보 수준. 그 다음 알아차림이 이제 힘을 받으면은 화가 탁 날 때 내가 화나면 알아차림 화가 올라오다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좀 되는 거. 예. 아니 내려가는 게 아니고 화가 올라오다가 화가 멈춰버려요. 더 이상 화가 방출이 안 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익어지면은 화가 올라올 때 알아차리면 화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상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내가 화가 올라오지 않는 단계. 이게 고수죠. 얘는 4단계가 고수의 단계는. 그런데 이제 화가 날 때는 이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비심이에요. 사람의 연민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유가 필요합니다. 화가 나면 첫 번째 너와 나는 원래 평등하지 않느냐. 예, 평등하지. 누구나 행복할 거리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 나를 화나게 하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같은 사항이라도 화내는 것보다는 내가 화 안 내는 게 훨씬 이득이다는 생각을 해요. 화내는 거 안 내는 게 평안한 상태를 가지고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 사람 나를 화나게를 하는데 나를 화나게 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상대방을 이해하기.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화가 어느 정도 이래서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구나. 그래도 너 화가 난다 이러면 저분은 나를 전생에 낳아주고 기르주신 어머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 이 세 가지를 반복 훈련을 생각을 하는 거야. 너 나 평등하다. 상대의 입장에서 사유한 생각한 이해한다. 그 다음에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안 되면요. 내가 간신보살이다 생각해요. 네, 상상하는 거예요. 간신보살의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되면 간신보살 안에 중생심이 없어지고 간음보살의 대자대비와 지혜만 나옵니다. 그게 제일 좋다. 간음보살은 공성을 깨달으신 분이 지혜 있잖아요. 관자신경이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공성을 깨달았잖아요. 그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대자대비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간신보살이 됐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내 분노심을 깔아주는 방법. 이건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내 자식 아니다. 내 남편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지. 이렇게 하면 화가 내려갈 수가 있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화가 나. 가장 안 되는 건 과족이에요.
다른 사람 누구 뭐를 하더라도 화를 삭힐 수가 있거든. 가족이라면 화를 못 삭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버리는. 네? 뭐? 가족을 용서가 돼요. 네. 가족이니까 용서를 못하는 경우 많아요. 또 매일 그래. 묻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나 성이 안 찼어. 시간 되는 데서 아니 수영 시간 끝났어. 그냥 끝났나? 계속 질문들 하시죠. 이제 1시간 됐네. 예. 아, 이거 점검도 해야 되네. 답변 하죠. 그러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예. 잠시 쉬다겠습니다. 수행이 해야지, 수행. 아, 아닙니까? 자비수가 아니 5분에 또 해야지. 예. 예. 그죠? 네. 아니, 5분까지도 활약 못하나? 근데 교수님 네, 해요. 많은 분이 수행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향이. 그래요? 네. 네, 조금 한 5분이나 하니까 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숨을 들이쉬고요. 내쉬고. 그래, 오늘은 뱃살 때는 참 명상이 나지. 이것도 이제 자비수, 감노수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가슴에서 연꽃 한 송이 쭉 솟아 올라서 정수리에서 다시 가는 보살이 연꽃 가운데서 쑥 솟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과보자 하고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자, 이제 간신보살님께서 감노수를 부어줍니다. 예. 감노수를 머리에 점수를 쭉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물을 온몸에 마치 목에 가듯이 쫙 부어주십시오. 본인이 붓는다 하면 잘 안 되니까 간신보살이께서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완전히 목욕을 하듯이 그리 부어주십시오. 물이 몸에 착 달라붙어 흐르면 더 좋고요. 맑고 투명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감노수를 받아서 마셔봅니다. 특별히 이제 입으로 감노수를 부어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입안에 가득 감노수를 머금고 목으로 꿀꺽 삼켜봅니다. 그럼 목구멍을 통해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뱃살 부분에 이르렀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치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뱃살 부분에서 스며들듯이 쭉 스며드는 현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한번 쭉 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뱃살 부분이랑 배꼽 부분이거든요. 배꼽 부분에서 허리부터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돈다고, 기운이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모금 마셔서 꿀꺽 삼켜봅니다. 그리고 또 감노수가 쭉 흘러서 계속 흘러서 내려갑니다. 뱃살 부분에 또 스며드는 걸 연상하십시오. 네, 감노수가 간신보살 감노수가 스며드는 거예요. 네, 뱃살 부분에 쭉 스며들어서 지방질을 분해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세포에 싹 스며드는 걸 연상을 하십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은 다시 이것을 쭉 내려서 들어가는가 하면은 다리 한복판 허벅지를 통해서 발가락으로 물이 쭉 흘러나가도록 하십시오. 감노수를 계속 이 반을 통해서 목구멍으로 쭉 내려가는 계속 연상을 합니다.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예, 쭉 지켜보다가 본인이 이제 간신보살이 되어보는 거예요. 머리부터 온몸이 간신보살님 속으로 쑥 들어가서 간신보살이 되어보는 거예요. 간신보살이 된 상태에서 지켜보면서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그 뱃살 때는 참명상을 응용한 거예요. 감노수를 그런 식으로 하면 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아마 감소할 한 일주일만 하면 줄을 딱 재보십시오. 그럼 허리가 줄어들 거예요. 예, 변비도 없어집니다. 시작했습니다. 지난